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 4, 앵귤러 4.0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R키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자, 검색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윈도우즈 R키 누르고 CMD 눌러서 진행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도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설치형 버전으로 설치할 때는요, 물론 그냥 기본으로 해도 되는데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명령 프롬프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어떤 설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진행할 때는 관리자용 명령 프롬프트를 여는 그 습관이 있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cd 엔터 눌러서 cls 클리어 스크린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앵귤러 4.0 앵귤러 4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운영체제는 그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인데 앵귤러 4.0 관련된 아무런 어떠한 그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근데 앵귤러 같은 경우는 앵귤러를 뭐 따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앵귤러는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노드.js의 영향을 받아서요. 노드.js하고 그 다음에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웹브라우저 열고 어디로 접속하냐면 node.js.org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npm.js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직접 node.js를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node.js, node.js. 자, 그러면 node.js.org 사이트를 접속을 했고요. https로 접근했네요. 예. node.js.org 사이트에 뭐 영문 버전이건 어쨌든 뭐 기본 버전으로 접속을 하면요. 메인에 있네요. 또는 여기 다운로드 링크에서도 있고요. 자, 메인에서 보면 윈도우즈용 그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LTS 버전 말고요. 그냥 가장 최신 버전 7.10.0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6.9 이상 버전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의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요 2017년 5월 시점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시점은요 2017년 5월 시점에 Node.js 개발 환경 구축이고요. 자,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Node.js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 다음. 자, 그런데 Node.js를 설치하는 과정이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Node.js 런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npm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네요. 이게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보셔도 되겠고요. 노드.js 패키지 매니저에서 npm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하고 노드.js 런타임하고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앵귤러 4.0을 우리가 공부한다 했을 때는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노드.js하고 npm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노드.js 자바스크립트의 서버 측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노드.js하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요. 이게 끝이에요. 앵귤러는 npm과 node.js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있죠. 그러면 얘네들 두 개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패스에다도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패스에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install, 예. 자, 그러면 node.js를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js 설치하는 과정에서 npm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합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고요. 닫기 버튼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드.js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일단은 어떤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명령 프롬프트는 다시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명령 프롬프트를 이번에는 일반 그냥 클릭해서 바로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이제 백슬래시 엔터 이렇게 해서 cls 엔터 쳐서 일단 첫 번째로 노드.js 사이트에 접속을 했죠. https로 되어 있기 때문에 https:// 월드와이드웹 node.js.org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노드.js의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드.js하고 npm.js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노드.js에 대한 버전을 보고자 한다. 그럼 노드의 -v를 눌러서 이제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노드.js의 버전이 현재 버전 7.10.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npm 패키지 매니저의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하고 npm에 대한 버전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npm-v에서 설치해 보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버전은 4.2.0 버전이네요. npm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버전은 4.2.0. 그래서 노드 버전하고 좀 틀리네요.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드.js하고 npm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자 했을 때는 이제 관련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에디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노드.js, npm 설치하고 나서 개발 도구, 앵귤러 4에 대한 개발 도구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강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설치를 이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면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열고 worldwideweb.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해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있네요. 또는 메인에 없으면 다운로드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고요.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다운로드 포 뭐 리눅스 여러 개, 다운로드 포 맥 이렇게 있겠죠. 저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니까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서요. 자, 윈도우즈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를 했고요. 자, 그러면 1.120.0 버전인 것 같네요. 느낌상. 그래서 실행시켜서 현재 시점에 가장 최신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동의함, 다음, 나머지는 그냥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설치. 자, 참고적으로 저는 앵귤러를 개발할 때요, 이제 에디터로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배포라든가 이제 그 실제 애저 웹앱 같은 이제 만들어 놓고 로컬에서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도메인에다 올리고 개발하고 이제 유지 보수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npm 노드.js, npm,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가 되면 뭐가 가능한 거다? 이제 앵귤러 4.0에 대한 개발 환경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고. 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시작할 거냐? 마침 버튼 눌러서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자, 다운로드 해 주어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란 이름의 에디터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버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명령어로는 코드입니다. 코드. 아주 멋있죠. 그래서 코드에 -v에서 버전을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기존의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새로 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d 엔터 쳐서 이제 cls 엔터 쳐서 자, 코드에 대한 버전을 볼까요? 1.120.0 버전, 코드에 대한 버전을 보면 1.120.0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1.120.0 버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네요. 첫 번째 Node.js, 두 번째 Node npm 패키지 매니저, 세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노드하고 npm 함께 설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가능하다? 앵귤러 4에 대한, 앵귤러 4.0에 대한 개발 환경은 구축이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치하는 거는요. 자, 그 앵귤러 4.0은요. 따로 어떤 비주얼 이제 전문 도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ASP.NET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어떤 이제 전문적인 개발 도구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걸로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앵귤러 4.0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폴더만 만들어 놓고 파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을 다 갖추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프로젝트를 만든 거를 다른 말로 스캐폴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스캐폴딩, 즉 뼈대를 만들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프로젝트를 만들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앵귤러 4.0은 단일 폴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개의 폴더도 있고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뼈대,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특정한 도구, 특정한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앵귤러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은 앵귤러 CLI라는 이름의 도구입니다. 앵귤러 CLI. 자, 그러면 앵귤러에 대한 공식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에 대한 공식 사이트는요. angular.io 사이트입니다. 엔터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angular.io 사이트가 앵귤러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럼 앵귤러에 대한 도큐먼트 전 세계 어느 책보다도 잘 돼 있는 게 이제 angular.io 사이트의 도큐먼트죠. 앵귤러에 대한 4.0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툴 앤드 라이브러리 쪽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앵귤러를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앵귤러 인텔리제이를 사용해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해도 되고 웹스톰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가장 이제 무료 버전의 가장 이제 가벼운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한 거고요. 좀 전에. 그 다음에 툴링 쪽에 보면 앵귤러 CLI라는 게 있습니다. 앵귤러 CLI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즉 명령줄 도구, 명령 프롬프트에서 특정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앵귤러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면 앵귤러 CLI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기본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앵귤러 CLI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려고 한다면요. 그냥 CLI.angular.io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앵귤러 CLI의 공식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요. CLI.angular.io 사이트. 됐죠? 그러면
자, npm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앵귤러 CLI라는 이름의 이제 도구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요. npm 명령을 통해서 npm install -g at angular CLI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angular CLI를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gular CLI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gular CLI는요, 요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npm install -g 명령을 통해서 npm install 해라 -g, 그냥 이제 원래 명령으로 할게요. install -g. 그래서 -g라는 옵션, -g라는 이름의 옵션은 글로벌리라는 이름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어떤 명령어 at 이제 그 angular CLI에 대한 이름 자체가 at angular CLI라는 이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at angular CLI라는 이름의 이제 패키지라는 거죠. 프로그램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 angular CLI라는 이름의 그 프로그램을 angular CLI를 글로벌하게 설치를 해라. 누구를 통해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npm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그래서 npm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npm install -g at angular CLI를 통해서 angular CLI, 그러니까 angular CLI의 1.0 현재 시점에서 아마 1.0 버전일 거예요. 1.x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angular CLI의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뭐 angular CLI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런타임은 Node.js, 그냥 개발 환경은 Node.js하고 npm하고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스캐폴딩 도구, 프로젝트 생성 도구 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뼈대를 생성해 주는 도구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Angular CLI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크게 사이트는 3개 사이트를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Node.js 또는 npm.js, 이제 node.js.org 사이트에서 node.js하고 npm을 한꺼번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visualstudio.com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고요. cli.angular.io 사이트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angular CLI 1.0 버전을 1.x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드도 있고요, npm도 설치했고요,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했고요, angular CLI도 설치했으면 뭐가 가능하다? angular 4.0에 대한 개발 환경의 전부입니다. 일단 전부 다 설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설치가 진행이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angular CLI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프로젝트, 뭐 특정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 뭐 시간이 조금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 CLI 설치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고 있고요. 그냥 제 일부러 다 그 이제 실행하는 것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앵귤러 4.0 개발 환경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동영상을 멈춰놓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설치하게 놔두고요. 중간에 이제 명령 프론트 하나 더 열어놓고요. 작업을 하나 1차적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change 디렉토리 \엔터 클리어 스크린 엔터 make 디렉토리 md 또는 mkdir 해서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angular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change 디렉토리 angular라는 이름의 폴더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설치가 중이니까 프로젝트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요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여기 보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설치가 된 것 같고요. 몇 분 정도 걸렸나요? 지금 몇 분 이상 걸렸죠? 예, 몇 분 이상 걸렸습니다. 와, 뭐 웬만한 거 다 설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되었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 닫고 예를 들면 윈도우 R키 눌러서 커맨드 다시 한번 눌러서 cd 백슬래시 엔터 cls 엔터 뭐뭐뭐 설치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 노드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npm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앵귤러 CLI까지도 설치했잖아요. 앵귤러 CLI는 명령어 이름이 뭐냐면 ng입니다. 앵귤러의 약자에서 이제 앵귤러에서 얘네들 지우고 a 지워서 그냥 ng예요. ng 명령어에서 ng에 대한 버전도 한번 볼까요? ng-v에서 버전 보게 되면 앵귤러 CLI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그 알파벳을 만들었네요. 앵귤러 CLI는 현재 시점에서는 앵귤러의 1.0.2 버전이네요. 노드는 위에 있는 거 7.1.0 버전이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의 이제 64비트 윈도우즈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툴과 환경, 앵귤러 4, 앵귤러 4.0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드, npm, 코드, ng까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노드.js까지 노드.js, npm, 코드, ng까지 설치됐으면 끝이에요. 끝. 앵귤러 개발 환경 끝이에요. 자, 그러면 앵귤러를 개발을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화면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이제 몇 번 하네요. 예, change 디렉토리 루트에 있는 앵귤러 폴더에 가서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뭐로 할까요? 앵귤러 4 헬로 월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폴더 만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ng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 new 해라.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앵귤러 4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4 hello world라고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g new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귤러 4 hello world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만들고 어떻게 하라? 만들고 나서 다시 제 옵션을 잠깐 플래그를 하나 잠깐만 줄게요. 마이너스 드라이 대시 런 명령어 마이너스 런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앵귤러 4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얘네들 파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제가 대시 드라이 런. 자, 그러면 다시 위쪽 화살표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인스톨이 돼요. 근데 설치 이제 지금 제가 요렇게 놓고 ng new angular 4 hello world 놓고 엔터 딱 치면 위에 있는 얘네들 파일들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얘네들 파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인스톨이 돼 버려요. 이제 노드 모듈스가 인스톨이 되는데요. 그냥 잠깐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 파일이 먼저 만들어진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npm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가 생성이 되는 것까지 이제 그 단계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옵션 하나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스킵 대시 인스톨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인스톨을 그러니까 npm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npm 인스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놓고 이제 소스를 먼저 보고 이제 인스톨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g new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이름 딱 하고 엔터 딱 치면 바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 소스 먼저 보고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대시 인스톨 명령어를 먼저 주고요.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소스만 만들어졌고요.
dir 엔터 쳐서 보면 앵귤러 4 헬로 월드가 보여지죠. 그래서 앵귤러 노트 헬로 월드로 들어가고요. dir 보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 폴더에 보면 소스 폴더가 보이고요. 소스 폴더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관련된 그 소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환경 구성 파일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소스만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면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요. 패키지.json 파일은 npm 패키지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는 노드.js에서 담당하는 파일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앵귤러 4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패키지들을 얘를 바탕으로 땡겨옵니다. 요 소스 잠깐 볼까요? 패키지.json 파일을 잠깐 볼게요. 패키지.json 파일을 소스로 잠깐 보면 앵귤러 4 헬로 월드 이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드드드드 해서 앵귤러의 버전은 4.0.0 버전, 즉 우리가 앵귤러 4.0 버전을 우리가 지금 이제 4.0 버전을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 관련해서 앵귤러 4.0 관련해서 얘네들 모듈들이 필요해요. 디펜던시 섹션이라든가 데브 디펜던시 섹션에 있는 얘네들을 가져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직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dir 읽어보면 dir은 어떻게 발음해요? 더라고 발음하죠. 더. 왜냐하면 더 보여준다고. 자, 그러면 자 전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npm 잠깐 그 원래 설치할 때 엔진 U로 설치하고 하면 바로 이제 노드 모듈스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스를 먼저 본 거고요. 그러면 npm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 뭐를 설치하자? 관련된 패키지들을 노드 모듈스를 설치를 하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나면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이제 노드 패키지들이 뭐 잔뜩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npm install 해도 되고요. 줄여서 npm i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npm i 엔터 쳐서 자, 이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 노드 패키지 npm 패키지 매니저가 모듈들을 그냥 계속 땡겨오고 있는 거야. 참고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느린 곳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 뭐 특정한 이제 포트라든가 뭐 이제 npm 이제 npm 명령어, npm install 명령어 관련된 그 포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만약에 막혀져 있는 경우는 얘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는 거 npm install 앞서서 앵귤러 CLI도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이제 퍼블릭한 인터넷 환경이 아닌 경우는 이제 뭐 노드.js 개발, 앵귤러 4 개발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npm 인스톨 작업도 앞서서 앵귤러 CLI 설치한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폴더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설치 중에 보면 뭐를 설치하고 있는 거냐면 change 디렉터리 앵귤러에 앵귤러 4 헬로 월드에 딱 가서 dir 보면 지금 뭘 설치하고 있냐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설치가 소스 이제 change 디렉터리 src 소스 폴더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가 여기는 소스 폴더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됐구나. 더 보면 이제 뜨네요. 예. 이제 뜨는데 좀 전에 여기 보면 좀 전에 읽을 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었죠.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여기 노드 모듈스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change 디렉터리 노드 모듈스 폴더 들어가 보면 dir 열어보면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네요. 스테이징 하나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시 dir 위쪽 화살표 눌러서 엔터 쳐서 dir 보면 스테이징 지금 하나 설치 중이네요. 계속 설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드 모듈스 폴더가 요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노드 모듈스 관련된 패키지들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 계속 읽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스테이징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나 본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얘 잔뜩 노드 모듈스 폴더에 잔뜩 관련된 패키지들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간상으로는 지금 한 몇 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제 설치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잠깐 바뀌었나요? 스테이징으로 돼 있다가 프로덕션으로 딱 넘어오나 보네요. 예. 스테이징으로 돼 있다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프로덕션, 즉 여기에 쫙 깔리는 형태대로 될 것 같네요. 잠깐 스테이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쭉 설치가 되고 있나 보죠. 예. 앵귤러 등등. 설치 완료됐죠? 왼쪽에 설치 완료됐죠? 그럼 스테이징 대신에 dir 열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매번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쉬워요 좀. 예.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땅 하고 바로 실행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앵귤러 CLI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설치를 하네요. 예, 이렇게 노드 모듈스 폴더에 됐죠? 얘는 닫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CLS 해놓고요. dir 보면 노드 모듈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 패키지.json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겠고요. 노드 모듈스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기능들이 노드 모듈스 폴더에 잔뜩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생성했고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 관련된 이제 해당 소스에서 앵귤러 CLI 앵귤러 4.0 기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외부 도구들, 외부 패키지들이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려고 하면 ng new로 만들었잖아요. ng new로 어떤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ng serve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플래그를 하나 더 줘서 이제 플래그를 하나 더 줘서 -5 -5 명령을 써서 자동으로 오픈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오픈 시켜주냐면 ng 서브 명령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결과값을 기본값은 4200번 포트 로컬 호스트의 4200번 포트로 실행이 될 텐데 그 실행된 거를 뭐를 통해서 어디로 웹브라우저로 기본 설정 웹브라우저로 실행해라 오픈까지 대시 오픈까지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ng sub -5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실행. 엔터 쳤나요? 엔터 쳐서 실행. 그래서 ng sub, ng new로 만들고 ng sub 요 액세스 허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 4200번으로 실행이 됨과 동시에 바로 웹브라우저로 실행되네요. 로컬호스트 4200번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바로 기본 디폴트 웹브라우저인 이제 저 같은 경우 디폴트 웹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앱웍스라고 이렇게 헬로월드가 딱 하나 뜨네요. 네. 지금 어떤 소스? 요 소스가 실행돼서 이렇게 현재 폴더 안에 있는 게 실행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중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중지시킬 때는 콘솔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C는 복사인데 원래는요. 맞죠? 예. Y 눌러서 엔터 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시키면 이제 못 찾겠다 나오겠죠. 4200번이. 자, 그러면 됐고요. 다시 열어놓고요. 클리어 스크린에서.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ir 요 소스를 한번 변경 앱웍스라고 떴는데요. 그걸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를 변경하려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는 코드 점 눌러서 현재 폴더 앵귤러 4 헬로 월드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폴더체 열어라 이 의미겠죠. 그래서 코드 눌러서 엔터 쳐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현재 폴더가 전체 폴더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코드를 이제 그 폰트를 좀 이제 환경을 좀 크게 할까요? 컨트롤 플러스 이퀄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가 이제 이퀄로 돼 있구나. 컨트롤 플러스
이퀄로 돼 있으면 좀 들리고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소스 폴더가 기본 폴더고요. 소스 폴더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index.html 페이지겠네요. 이 index.html 페이지가 말 그대로 앵귤러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위치입니다. index.c 이제 index.html 페이지 여기를 건드려 주셔도 돼요. 그래서 바디 태그 밑에다가 로딩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를 건드려 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건드리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index.html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실제 소스는 앱 폴더 안에 있는 이제 컴포넌트 개념으로 app.component.html 페이지 여기를 건드려 준다라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h2로 만들고 여기는 여기서 h1 태그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h1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가 앱 컴포넌트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index.html 페이지에서 앱 루트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앱 루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app.component.ts 파일에 보면 app-루트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앱 폴더 안에 있는 앱 컴포넌트, html, 스펙, ts 파일, 모듈 파일 얘네들이 컴파일 돼서 어디로 이제 빌드가 돼서 index.html 페이지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전체 느낌은요. 자,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좀 폴더 작게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시켜줘도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했을 때는 요 명령 프롬프트를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통합 터미널이 있네요. 컨트롤 플러스 백틱 기호예요. 잘 안 보이는데 그 백틱 기호라고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의 탭키 위에 있는 거 또는 키보드의 이제 넘버 123 왼쪽에 있는 거 물결 표시 틸드 기호랑 동일한 거 이스케이프 버튼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틱 기호라고 하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 터미널이 여기서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요. 뭐 이건 잠깐 뭐 놔둬 그냥 여기서 그냥 똑같죠? 여기서 ng 서브 해줘도 되고 여기서 ng 서브 해줘도 돼요. 그러면 ng 서브 하고 바로 -5 -5 옵션 줘서 디폴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쳐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index.html 페이지에서 한 줄 바꿨고요. app.component.html 페이지에서 한 줄 바꿨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됐네요. 얘가 이쪽으로 놓을까요? 이쪽으로 놓고요. 자, 해서 이렇게 index.html 페이지 앱 컴포넌트에 앱 처음에 요것만 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요 index.html 페이지는 제가 index.html 페이지에서 여기서 와서 들어온 거고요. index. 제가 요거 한 줄 추가한 게 루트에 이제 앱 루트에 위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앱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 html 페이지에서 요 앱 컴포넌트란 요 한 줄을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앱웍스는 요거예요. 앱웍스는 요건데 타이틀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문자열 보관법이라고 해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중괄호 두 개씩 열고 닫고 해서 얘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바인딩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요거 타이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얘를 hello world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얘네들이 재빌드가 되네요. 다시 빌드되고 바로 호출되고요. 고맙네요. 요거 그다음에 얘는 1, 2, 3로 바꿔볼게요. h3으로 바꾸고 h2로 바꾸고 저장.
됐고요. 인덱스에서 H1으로 됐고요. H2, H3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됐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를 해보면 해서 F12번 눌러서 웹브라우저에서 F12번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또는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를 해보면 여기가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app.component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동적으로 이렇게 태그들이 만들어지네요. 동적으로 태그들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소스가 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페이지 소스 보기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실행된 결과값이 보여진다라는 거.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헬로 월드도 한번 찍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컨트롤 C Y 엔터 쳐서 그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워쉘 터미널을 닫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까지. 앵귤러 개발 환경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앵귤러 개발 환경, 앵귤러 4, 앵귤러 4.0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죠.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하고 일단은 얘네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소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E2는 뭐냐, 뭐 앵귤러 CLI다, 제이슨 파일은 뭐냐,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본 프로젝트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든, 유튜브를 검색해서 또는 구글을 검색해서 어떤 블로그 아티클을 읽던 간에 앵귤러 4.0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패키지다 제이슨 파일은 어떤 기능이구나. 뭐 TS 린트는 뭐냐, 린트란 단어는 뭐냐, E2E 테스트는 뭐냐, 뭐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는 뭐고 다 일일이 따라져 가기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건. 예.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웹 개발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이는 거죠. 인덱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느낌상으로 앵귤러 CLI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는 얘가 루트인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어떤 개발하는 건 다 앱 폴더. 뭐 폴더는 뭐 반드시 앱일 필요 없는데 앱이 기본 폴더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여기가 기본 디폴트 페이지가 얘가 인덱스에서 일단 실행이 되는구나. 디폴트 페이지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요. 하나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CLS 정리. 뭐뭐뭐 설치했어요? 이제 노드에 대한 버전을 이제 노드 버전. 그 다음에 npm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앵귤러 CLI, ng에 대한 버전을 봤고요. 그러니까 요 4개 설치했어요. 자, 노드, npm, 코드, ng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ng new를 통해서 help 명령을 통해서 ng new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ng new. 그러면 ng new 특정한 명령어에 대해서 헬프를 보고 싶다면 ng new에서 헬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라이 런도 아까 사용해 본 것 같고요. 스킵 인스톨도 사용해 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역시 거의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만들 때 이렇게 라우팅도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 서브 명령, ng new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ng 서브에 대한 대시 헬프를 볼까요? ng 서브, 왜 이렇게 많아? 자, ng 서브에 대한 명령어를 통해서 자, -5 옵션 하나 줬어요. 어디 있어요? 오픈. 없나요? ng 서브인데 없나? 제 눈에 안 떠요 지금. 네, 제 눈에 안 띄어요. 어쨌든 대시 -5 옵션을 통해서 그 이제 디폴트 웹 브라우저 여기 있네요. 대시 오픈해서 줄여서 -5 이제 대시 오픈 명령 요거 하나 정도 써봤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제 그 실행을 한번 시켜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잠깐만요. dir 보고요. 자,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소스 폴더만 있고요. 잘 보시면 dist라는 이름의 폴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요. dist라는 이름의 폴더는 없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dist라는 이름의 폴더는 없어요. 그러면 ng 자 대시 build라는 이름의 명령어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ng build라는 이름의 명령어는 말 그대로 빌드를 시켜주는 명령어예요. 예. 빌드를 시켜주는 명령어고요. 뭐 타겟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빌드를 정해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뭐 빌드 버전으로 빌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ng 빌드란 이름의 명령어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옵션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ng new로 만들고 ng sub로 실행하고 ng build로 프로덕션화 시켜라.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ng build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dir 폴더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st란 이름의 폴더가 보이네요. 예, dist. 소스가 있고요. 소스 폴더가 있고요. dist 폴더가 있습니다. 자, 소스 폴더를 빌드에서 dist 폴더로 실행을 한 거예요. 예,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change direct dist 폴더 한번 가볼까요? dir 보면 자,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요거는 독립적인 하나의 폴더예요. dist 폴더는 독립적인 하나의 폴더고요. 앞서서 소스 폴더에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컴포넌트, 이제 앵귤러의 어떤 이제 컴포넌트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그냥 컴파일돼서 순수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제 그 뭐 패키지들은 패키지들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거는 여러분들 직접 만든 거대로 이렇게 순수한 JS 파일로 빌드가 돼요. 그러니까 앵귤러 4는 기본이 타입스크립트입니다. 뭐뭐뭐.ts 파일 소스에서는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클래스 기반의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몽땅 컴파일이 돼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에서 이제 다른 말로 또 하나 웹팩이라는 게 있어요. 웹팩에 의해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되고 그거를 이제 컴파일된 소스를 또 어떻게 축소까지 시켜주고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죠. 번들 시키고 미니피케이션 축소화 시켜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index.html 페이지만 딸랑이 있고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그냥 페이지예요. 페이지 인덱스에 얘네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요거 독립적인 하나의 폴더라는 거죠. 그럼 dist 폴더를 잠깐 제가 웹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아니 그 윈도우 탐색기로 열어볼게요. 익스플로러 닷 눌러서 현재 폴더를 윈도우 탐색기로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윈도우 탐색기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dist 폴더가 완성된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완성된 하나의 프로젝트. 얘를 실행시켜주면 돼요.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참고적으로 인덱스 페이지를 실행시켜주면 이제 의미상으로 인덱스 페이지를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실행시켜주면 실행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 경로에서 실행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로컬에서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빌드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요 dist 폴더를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그 이제 웹서버 공간에다 올려 놓으면 좀 전에 헬로 월드 떴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소스 폴더가 컴파일 돼서 dist 폴더로 이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자, 프로젝트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서부터는 앵귤러의 여러 가지 구성 기능들, 구성 요소들, 멤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뭐 모듈이라는 개념과 컴포넌트라는 개념과 서비스라는 개념과 뭐 디렉티브 뭐 등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더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귤러 CL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ng sub, ng build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자, ng generator란 이름의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헬프를 잠깐 볼게요. ng generate를 헬프로 보면 ng-generate 보면 이렇게 보면 자 ng-generate에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직접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처음부터 클래스 파일 다 만들어도 되겠고요. 컴포넌트 만들고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디렉티브 열거형 가드 서비스 인터페이스 모듈 파이프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주네요. 예,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특정 폴더 만들고 컴포넌트를 만들고 실행을 시켜줘도 되지만 앵귤러 CLI를 사용하게 되면 ng-generate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손쉽게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작업으로 한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ng-generate 명령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들어가서 자, 앱 폴더에다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은 about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ome,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home, about, contact. 지금은 이제 라우팅 기반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모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시킬 겁니다. 자, 그럼 about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컴포넌트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about.component. 뭐 이제 t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component.ts 파일.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네이밍 규칙 같은 경우는 뭐뭐뭐.component.ts 파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앵귤러의 이제 컴포넌트는요. 임포트 저를 사용해서요. 자, 요거 선택해서 엔터 치면 자, 앵귤러는 at angular/core 안에 들어가서 컴포넌트를 포함을 이제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라고 발음하는데요. 자,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야, 너는 컴포넌트다. 야, 너는 뭐 서비스다. 야, 너는 파이프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줘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빌드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다 변경이 될 텐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익스포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규칙은 지금은 about 컴포넌트니까 about 컴포넌트 뭐 물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로 했는데요. 자, about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about 컴포넌트는 about 컴포넌트 되는 거고요. 얘네들 볼까요? app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게 규칙이에요. 이건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 나름대로의 이제 규칙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앱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앱 컴포넌트에다가 이거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포넌트 안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로 여러 개를 데코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데코레이션 할 거냐면 현재 어바웃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UI하고 데이터를 묶어서 어떤 내용을 출력할 건데 그걸 어떤 이름으로 출력하게 할 거냐, 어떤 태그로 출력하게 할 거냐, 셀렉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얘는 뭐로 해놨나요? 아까 어디 있냐면 앱 컴포넌트는 앱 대시 루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로 쓰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pp-about이라고 할까요? 그냥 about을 할게요. 줄여서. 자, about이라는 이름의 셀렉터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포넌트에는
스타일 시트라든가 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 딱 쳤을 때 템플릿 URL을 사용했을 때는 얘는 따로 HTML 페이지를 빼는 거고요. 템플릿은 그냥 인라인 템플릿으로 줄 텐데요. 지금은 인라인 템플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템플릿으로 그냥 여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H1, 2, 3, 4 뭐 이제 about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얘가 출력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about 페이지입니다 라고 출력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이 about 같은 경우도 그냥 HTML 레벨로 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이제 속성을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클래스 또는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타이틀이라는 이름 클래스를 스트링으로 선언해 놓고요. 이건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bout이라고 지정을 해라. 이렇게 놓고요. 이 about 대신에 여기를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타이틀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 about이라는 이 문자열이 이 타이틀 자리에 이 타이틀이니까 자리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라인 템플릿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앱은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파일 따로 템플릿 URL로 이제 HTML 문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간단한 거는 그냥 인라인 템플릿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자, 그러면 얘를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이 컴포넌트를 앱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앱에 대한 최상위 부모인 모듈이 하나 있어요. 모듈은 뭐 이제 최상위 네임스페이스, 최상위 모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app.modules.ts 파일인 거고요. 여기에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요 about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app.modules.ts 파일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등록하는 거는 import 구문을 사용해서 import 뭐뭐뭐 from 경로는 앱 폴더 안에 있는 앱 폴더 안에 있는 about이 경로죠. about 폴더 안에 있는 about 컴포넌트를 여기서 주의하시는 건 ts 파일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안 뜨면 문제 있는 거죠. 뭔가 안 뜨면 컴퓨터가 문제 있든 제가 코드를 잘못 타이핑했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about 컴포넌트를 include 시켜놓고요. about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declaration 쪽에다가 app 컴포넌트 다음에 하나 더 about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추가했죠. 뭐하고 뭐? 요거를 추가했고요.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콤마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bout 컴포넌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현재 앱에다가 가져다 쓰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app.modules.ts 파일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컴포넌트를 등록해주고 그거를 이제 ng 모듈의 데코레이터에 이제 앱 컴포넌트하고 죄송합니다. 앱 컴포넌트가 아니라 about 컴포넌트 이렇게 about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모든 영역에서 뭘 사용해 줄 수 있다? about.component.ts 파일 이제 about 컴포넌트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컴포넌트는 뷰 컴포넌트 개념이에요.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 제가 그 컴포넌트라는 앵귤러의 컴포넌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두 가지예요. 유저 인터페이스 플러스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지금은 역시 스태틱한 정적인 데이터이지만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넘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하겠다. about 컴포넌트. 근데 about 컴포넌트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about이라는 이름의 셀렉터 태그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p.component.html에 가서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뭐를 이번에는 about 이란 이름의 태그로 셀렉터로 요 이름으로 요 about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면 요 자리에서 뭐가 이제 about 페이지가 h4 태그로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죠. 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보기에 통합 터미널을 열어놓고요. 됐죠? 그러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표시 확인 안 해야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요. 그러면 ng sub -o 대시 o 엔터 쳐서 자 디폴트 웹브라우저로 앵귤러 4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네 번째 H1, H2, H3, H4 태그까지 만들어져서 네 번째 줄에 이제 앵귤러 실행되고요. about 페이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about 페이지 요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H4 태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는 어디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인덱스는 어디서 왔어요? 이제 그 뭐냐? 인덱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index.html에 온 거고요. 앱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 HTML 문서고 헬로 월드는 앱 컴포넌트의 이제 코드 비하인드 쪽. 제가 코드 비하인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코드 비하인드라고 발음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얘는 독립적인 컴포넌트인 about 컴포넌트에서 온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일단은 성공을 했네요. 예. 이제 오탈자 없이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Y, 그냥 Y 엔터 쳐서 exit 빠져나가 보고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힘들었어요. 이거 타이핑하고 폴더 만들고 컴포넌트 만들고 다다다다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익숙해지시면 얘네들 다 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줄 수 있어요. 뭐를 사용하게 되면 앵귤러 CLI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앵귤러 CLI를 사용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와줍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직접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만들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ng generate 명령어는 줄여서 ngG라고 줍니다. ngG. 그래서 ng generator는 지금 컴포넌트 개념이 앵귤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의 페이지 단위 또는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플러스 데이터 부분이 뭐다? 이제 컴포넌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ng generate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은 home about이니까 이제 about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contact란 이름의 뭐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컴포넌트를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ng generate component contact. 근데 얘도 직접 만들기 전에 일단은 대시 dry run 명령을 통해서 잠깐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파일이 수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모듈에다가 한 줄, 두 줄을 추가했던 거 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개 파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엔터 쳐서 보면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제가 좀 전에 about이라는 폴더 만들고 HTML 문서 이제 TS 파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본은 CSS 파일도 만들어지고 HTML 문서도 만들어지고 스펙 파일도 만들어지고 타입스크립트 파일도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하나가 되네요. app.modules.ts 파일에 app.modules.ts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왜 업데이트가 될까요? 제가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는 반드시 해당 컴포넌트의 부모 모듈인 이제 여기서는 현재 모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앱 모듈 최상위 모듈인 app.modules.ts 파일에 여기 요 한 줄이 추가가 되고 얘 한 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그러한 업데이트 작업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만들지 않고요. 그러면 요 명령어는 좀 더 줄여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ng generate를 줄여서 g라고 쓸 수 있고요. 컴포넌트는 줄여서 c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tact라고 줄일 수 있고요. 대시 드라이러는 -d 대시 d 명령을 통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근데 앵귤러 CLI 명령어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이 강좌 보시는 분들은 저걸 다 외워야 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몇 번만 해보시면 굉장히 편한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는 것보다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 명령어 새로운 명령어가 또 나왔네 했는데, 그 기존에는 그냥 제가 계속 좀 전에 about 컴포넌트 만든 것처럼 매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 너무나 빠르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앵귤러 CLI는 안 쓰고는 못 배긴다고 할 정도로 앵귤러 CLI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ng 이제 그 컴포넌트 컨택트라는 걸 만들겠다. 아직 마이너스 D 옵션 줬기 때문에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똑같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예, 마이너스 D하고 마이너스 대시 드라이 이런 명령어는 아직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이게 이제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요. 마이너스 D 옵션이.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컨택트. 근데 나는 일단은 그 헬로 월드 수준으로 CSS, HTML 스펙 파일 지금이 제가 꽤 오랜 시간 했네요. 알람이 울릴 정도네요. 예, 다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어쨌든 헬로 월드 수준이니까 인라인 템플릿이라는 거, 즉 TS 파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쪽 화살표 눌러주는데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컨택트를 만들어주는데요. 대시 인라인 대시 템플릿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D 옵션이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되겠죠. 그럼 인라인 템플릿 같은 경우는 HTML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로? 그냥 TS 파일로 간다는 거죠. 엔터 치면 ng generate component 하게 되면 HTML 문서를 만들지 않네요. 고마워라. 예, 그냥 그러면 TS 파일에 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앱 같은 경우는 HTML 페이지 따로, 타입스크립트 파일 따로 이렇게 해놓고 템플릿 URL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데모 보여드릴 때는 그냥 인라인 템플릿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저는 인라인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템플릿 URL로 따로 템플릿 페이지를 뽑아내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이런 옵션들을 한 번씩 그냥 건드려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드려 보기 위해서 인라인 템플릿이라는 단어도 쓴 거고요. 그럼 인라인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IT, 여러분들은 IT 하시는 분들이죠. 예, IT 옵션 인라인 템플릿의 약자에서 마이너스 IT에도 똑같습니다. 예, 됐죠? 다시 위쪽 화살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인라인 템플릿이고 CSS도 따로 뽑아내지 않고 인라인으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 인라인 대시 스타일. 스타일이 S가 붙는지 안 붙는지 헷갈리네요. 엔터 한번 쳐보죠. 안 붙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CSS 파일도 없어지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 화살표 인라인 스타일도 마이너스 IS 옵션으로 줘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펙 파일 같은 경우, 스펙 파일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앵귤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위쪽 화살표 눌러서 대시 스펙이라는 것을, 스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예, 스펙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다른 옵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시 스펙은 폴스로 해라.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스펙 파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엔터. 찍게 되면 스펙 파일 없이 그냥 contact.component.ts 파일에다 몽땅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코드하고 스타일을 몰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스펙 파일로 따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스펙, 얘는 줄여주는 방법은 못 써요. 그냥 스펙은 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 플래시라는 이름의 폴더를, 대시 플래시라는 이름의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 볼까요? 그러면 컨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택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게 되면요.
컨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모아 넣는 방식은 사용이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컨택트 이제 그 대시 플랫 명령을 쓰게 되면 컨택트 컴포넌트는 폴더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 이렇게 바로 이제 앱의 루트에다가 컴포넌트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다 폴더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명령어는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컨택트를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로 월드에다가요. ng generate 컨택트 말고 이제 먼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드는데 홈 컴포넌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템플릿으로 인라인 스타일로 스펙 파일은 폴스로 두고요. 플랫 놔두고요. -d 옵션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만들어지고 home.component.ts 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확인했으면 위쪽 화살표 눌러서 -d 옵션 빼고 엔터 쳐서 홈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app.modules.ts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 고침 바로 떴네요. 자, 홈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라인 템플릿으로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요. 인라인 템플릿 이 백틱 기호를 사용했으면 멀티라인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H4 태그 있었죠. H4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는 제가 아까 about은 about 컴포넌트라고 했나요? about 페이지 이렇게 됐죠. 그냥 about 페이지, 홈 페이지 그냥 홈 페이지라고 홈 페이지라고 주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사용하려면 홈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까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려면 app.modules.ts 파일에다 등록해 줘야 되는데 요거 자동으로 와 있네요. 홈 컴포넌트 자동으로 등록되네요. 이 작업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예를 들면 루트에 가서 about 대신에 요 이름 app-홈이네요. 요거 이제 그 뭐죠? 그 접두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대체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app-홈 대신에 그냥 홈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가서 한 줄짜리 홈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컨트롤 백틱 기호 눌러서 다시 표시하는 그 다음에 파워쉘 멋지고요. ng sub -o-o 옵션 줘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 요거 홈 페이지 about 페이지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실행이 되는 건가요? 실행이 되고 있고요. 4200번 포트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되라 4200번 포트로 실행되고요. 홈페이지가 와서 붙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about 페이지는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컴포넌트 만들고 모듈에다 등록해 주는 방법을 사용해 봤고요. 홈페이지는 뭐를 사용해서 그 ng generate 명령을 통해서 ng generate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컨트롤 C, Y, 엔터, exit까지 하고요. 다시 코드로 와서 자 이제 명령 프론트 다시 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ng generate인데 이제 ng generate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home about contact 여러분들이 그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그냥 샘플 페이지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홈페이지, about 페이지, 정보 페이지, 컨택트 페이지, 즉 연락처 페이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about은 제가 그냥 about을 수작업 만드는데요. 홈하고 about 컨택트인데 홈이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뭐를 컨택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템플릿으로 인라인 스타일로 대시 스펙은 폴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t 옵션 줘서 잠깐 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특정한 폴더 여기 앞에다가
컴포넌트 이름 줄 때 컨택트만 주면 컨택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가 그냥 만들어지는데요. 홈 슬래시 컨택트에는 홈 폴더에다가 여기 보면 홈 폴더에다가 컨택트란 이름의 뭐를 만들자?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컴포넌트 만들어라. 그래서 홈 폴더에다가 예를 들면 홈 폴더 안에는 홈 컨트롤러, 컨택트 컨트롤러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홈 컨트롤러에도 굳이 이제 컨택트도 폴더를 만들 필요 없이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다시 위쪽 화살표 눌러서 스펙 폴스 두고요. 대시 플랫 옵션을 둬가지고 굳이 컨택트 폴더까지 만들 필요 없고 홈 폴더하고 home.component.ts 파일하고 contact.component.ts 파일을 같이 두자 했을 때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엔터 쳐보면 이렇게 홈 폴더에다가 컨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플랫으로 대시 플랫 옵션을 사용해서 contact.component.ts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잘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역시 업데이트 해주네요. app.modules.ts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위쪽 화살표 누르고 -t 드라이 런 옵션을 빼고요. 엔터 치면 만들어지겠죠? 엔터 치면 만들어집니다. contact.component.ts 파일 만들어지고요. inline 템플릿에 inline 스타일에 그 다음에 app.modules.ts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홈 폴더에 about은 따로 뺐지만 컨택트는 같이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컨택트 웍스 템플릿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뭐 백틱 기호를 사용해도 되고 작은 단표로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할 경우는 작은 단 한 줄짜리는 작은 단표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는 컨택트 페이지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app.modules.txt 파일에 가보면 얘가 업데이트가 자동이 됐네요. 임포트가 자동으로 포함되고요. 컨택트가 포함됐고요. 제가 어바 컴포넌트 요거하고 요거는 제가 직접 타이핑했잖아요. 근데 ng-generate 명령어, ng-generate 명령어, angular CLI를 사용하게 되면 얘도 등록해주고 얘도 등록을 해주네요. 고맙게도. 물론 angular CLI 프로젝트는 얘가 angular CLI로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지원이 되지 그냥 아무거나 이제 아무 폴더나 가서 ng-generate 컴포넌트 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angular CLI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택트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모듈에 등록해주고 그 컨택트도 app. 컨택트 돼 있는데 그냥 이거 컨택트로만 하고 저장하고 얘를 앱 컴포넌트에 원하는 데 가서 home about contact 지금은 라우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첫 번째니까 앵귤러 4 개발 환경 구축 및 헬로 월드 뭐 등등등 앵귤러 시작하기잖아요. 앵귤러 4 시작하기이기 때문에 라우팅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홈 슬래시 about 슬래시 홈 슬래시 컨택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몽땅 여기다가 그냥 단일 페이지에다 갖다 붙여 넣어 본 거예요. 실제로 개발할 때 이렇게는 이거는 이제 데모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라우팅으로 URL로 분리를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백틱 ng 서브 대시 오픈 엔터 쳐서 자, 브라우저로 컴파일 시키고 테스트 통과되고 브라우저로 실행해라. 자, 그럼 로컬호스트 4.200번이 기본 포트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자, 인덱스, 앱 컴포넌트, 헬로 월드,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컨택트 페이지 출력이 되네요. 어바웃 페이지만 제가 수작업을 해봤고요. 홈페이지하고 컨택트 페이지는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ng-generate 컴포넌트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Y, 엔터, exit, 엔터 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됐죠?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어때요? 앵귤러 4, 앵귤러 4.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는요.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체도 클리어된 버전으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일부러 클리어된 운영체제에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에서 이제 Node.js라든가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cd /엔터 cls 엔터 해서 뭐뭐뭐 다시 한번 정리 뭐뭐뭐 n 이제 노드에 대한 버전 npm에 대한 버전 코드에 대한 버전까지 얘가 좀 늦네요. npm 쪽이 코드에 대한 버전 ng에 대한 버전 앵귤러 CLI에 대한 버전 이렇게 얘네들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앵귤러 CLI는 이제는 없으면 앵귤러 4 개발할 때 없으면 안 된 가장 유용한 스캐폴딩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얘네들 도구 여러분들이 앵귤러 4.0 앵귤러 4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또는 개발을 진행한다 했을 때는요, 얘네들 도구가 기본입니다. 얘네들 도구가 기본이고요. 얘네들만 도구만 기본이 아니라 얘네들만 있으면 현재 이 네 가지 이제 그 도구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앵귤러 4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이제 나머지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서버 측 기능 같은 걸 구현하고자 했을 때는 이제 서버 측 런타임들 예를 들면 노드.js를 사용하고 뭐 서버 측에 뭐 익스프레스 노드.js의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서버 측 기능은 ASP.NET Core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서버 측 기능하고 앵귤러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앵귤러로 서버 사이드는 뭐 ASP.NET Core로 이렇게 서버 측 기능과 클라이언트 기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앵귤러 4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작하고자 했을 때는 이번 시간에 이제 길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본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앵귤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devrek.com 데브렉 사이트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앵귤러 4 시작하기, 앵귤러 4 개발 환경 구축 및 헬로월드 출력, 그리고 앵귤러 CLI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